오늘은 주제가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코웃음이 나는 추미애가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게 만약에 지금 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맘대로 깔 수 있다라고 하면 검찰 권한이 당연히 강화가 될 텐데 이러면은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도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수사기관 혹은 국가 권력에 무제한적인 형태의 압박수단을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드라마나 수사 드라마에서 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익숙한 원칙이 뭡니까? 그게 미란다 원칙이잖아. 네. 미란다 원칙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을 권리,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술 거부권이고 이게 묵비권인데 이게 기계한테 가게 되면 비밀번호를 이게 비밀번호를 빌어서 묵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까지도 이제 강제로 해제한다는 거니까 기계는 죄가 없는데 기계를 메고 쳐라 이거 아니야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툭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하자면 입으로 나오면 왜냐하면 그건 조금만 생각해도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약간 정치적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어떤 형태든 이것이 이제 이전에 다른 이슈들을 여기로 좀 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지금 이 문제가 된 게 한동훈 검사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의 이 무고하면 왜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도하게 나간 거죠. 쉽게 말하면. 오바했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채널A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기소가 되고 지금 한동훈만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혐의 없음으로도 못하는 거야. 네.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이걸 못 풀고 있으니까 우리 조사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게 또 알리바이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한동훈 혐의 없음을 얘기하는 순간 결론이 나는 순간 네. 이걸 빌미로 쌩 난리를 쳤던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직무 배제시키고 쇼했던 추미애 선수와 민주당이 이제 개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전에 또 특활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특수활동비. 근데 오히려 역공을 당했어요. 그래서 특활비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한데요. 왜 익숙해졌냐면 그게 지난번에 우리 홍준표 의원이 특활비 국회 상임위원장 또는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특활비 받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생활비를 줬다. 이래가지고 이건 난리가 난 거 하고 자기가 깠죠. 자기가 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자기의 삼짓돈인 거야. 쌈짓돈이고 아니면 그냥 부수입으로 다 생각했던 거예요. 다 모두 다. 박근혜가 국정원 특활비를 그냥 아예 상납받아가지고 지 용돈을 그렇죠. 썼던 거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특활비 자체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비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그런데 기밀 유지와 관계가 없는 대표적인 데가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특활비가 그래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특활비 폐지, 국회 특활비 폐지를 제안하고 결국은 국회에서는 사실은 그거 없어지긴 했죠. 그랬던 건데 우리 추 장관은 윤석열이 특활비 가지고 지 삼짓돈으로 쓰고 자기가 볼 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중앙지검은 별로 돈도 안 내려줬다라고 곳곳에서 수류탄을 던지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던진 수류탄이 적군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자기들 아군한테도 막 가는 것 같아. 자살골이었어요. 자살 고울 정도가 아니라 폭탄들이 터지는데 자기들한테 던져놓고 그런 것. 이 양반이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더루킹 댓글 사건도 자기가 수사 의뢰해가지고 걸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은.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말을 조금 줄이면은 자기 전정에 도움이 될 텐데 사실 특활비가 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활비라는 게 특활비 명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명목이 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어떤 다른 부처,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여기 행정안전부 같은 데다가 다른 명목으로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까보니까 이게 사실은 특수활동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그 외에 숨겨진 특수활동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헷갈린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밝혀진 게 뭐냐면 정보경찰들의 특수활동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국정원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정원에서 나옵니다. 네. 국정원이 줍니다. 근데 그 계좌가 어디 있을까요? 국정원 계좌 아닙니다. 그럼 어디? 다른 부처의 계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
뜬금없이 네, 특활비가 네. 배정되어 있고 그런 그런 형태입니다.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국정원에서 저쪽에 주니까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천만에입니다. 이건 이 구조를 사실 우리는 특수활동비 구조를 흔히 말하는 어디서 지급 구조를 모릅니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걸 알 수 없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핵심은 이거를 까서 실제로 처먹은 놈들 다 뺐고 실제로 필요한 흔히 말하는 필요하다는 건 저거죠. 국방정보원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대외정보국 이런 정도만 쓸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다 뺏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럼 살짝 비약일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라고 해서 국정원장들이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른 정부 부처에서 경찰 정보부에 그런 식으로 특활비를 준다고 하면 비슷한 맥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밝혀졌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까야지 특활비 문제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해결되고 근데 이거는 못 가죠. 왜냐면 걔네들이 그 이득을 보는 놈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특활비 문제는 가시적인 부분과 비가시적 부분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의 제1의 원칙은 투명성인 거잖아요. 근데 이 특활비의 구조 자체가 투명성을 보장하기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꼭 이 돈이 필요한가, 특활비가 필요한가. 그러면 CIA 예산을 미국에서는 감사를 안 하느냐? 아닙니다. 미국의 상원 정보위원회에 보고가 됩니다. 대신 그 기밀이 엄격히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특활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 까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부분 사람만 알고 있게 소수만 알 수 있지만은 감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특활비입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해서 모두에서 다 그냥 다 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큰 착각이고 그래서 이제 진짜 필요한 특활비와 필요 없는 특활비, 애매한 특활비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갖고 서서히 이 부분을 줄여내고 쓸데없는 건 완전히 확 줄여버리고 이런 부분에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지 않고 다 깔아. 라고 하면 사실은 닦아라는 얘기는 아무도 못 가.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소리지. 노회찬 의원이 그랬거든요. 국회 특활비 폐지하자고 하면서 반은 계좌로 주고 반은 밀실에서 몰래 현금으로 주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돈이 깨끗하지는 못하게 쓰이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그때 노 의원이 그렇게 노 의원이 풍겼어요. 초선 때 자기가 그걸 받았다고 했어요. 어디 해외 출장을 갔는데 국회의장인가 부의장이 불러서 경비로 쓰라고 줘가지고 초선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당연히 의장의 뭐 판공비나 이런 그렇죠. 것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의장의 뭐 특수활동비의 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국회에서 무슨 기밀 유지가 필요한 거냐 이러면서 국회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국회 스스로 국회의 특활비는 다 폐지하자. 근데 이 법안 발의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회찬 의원께서 힘든 일을 겪으신 것도 사실은 그게 계기라 된다고 봐요. 나머지 놈들이 다 노회찬의 입을 막고 싶어 했던 거고 이 국회의원 개새끼들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회계 예산을 아주 꼼꼼히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산이 정부에서 넘어오면 지들한테 필요한 것만 조지고 나머지는 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것들은 사실은 안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뭐 봐야 될 것들인데 그러니까 넘어가는 계속.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별로 이 특활비 제도 자체를 개선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이 정부의 그 특활비 문제를 막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이제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그래서 특활비를 없애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쟁의 도구로 특활비를 쓰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추 장관이 또 유명한 발언 하나 있잖아요. 자기는 특활비 쓴 적이 없대.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 조국과 박상기 장관은 특활비 썼는데 정당의 선거로 확인했대. 그 지가 어떻게 확인해 지가. 근데 박상긴 그 다음 날 바로 발끈했어요. 나도 쓴 적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내가 볼 때는 내가 민주당이어도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 추 장관의 이런 열혈적인 활동에 의해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선호도 1위까지 올라가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도 하셨잖아. 윤석열 대권 후보 1위 계속 이게 지금 추미애가 만지면 또
일단 만져주면 이게 이제 비난을 하면 스타메이커네. 삼국지에 무슨 얘기 고사가 나오냐면은 어. 자신의 적을 예. 계속 띄워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벼랑 끝에 아니, 올려놓고 잠깐만. 끝없이 띄우라고 해요. 그건가 지금? 그 다음에 뭘 하냐 밑에를 바로 잘라버리라. 그럼 그대로 급전직하. 그게 사실은 아 그런 거구나.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 중에 그러면 하나예요. 우리 추 장관이 자기가 볼 때 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농계 전략이죠. 농계 할수 전략. 있는 윤석열을 끝없이 위로 올려놓고 농계 전략. 밑에 이제 의자를 빼버리겠다. 네, 그렇죠. 그런 고도의 전략하에서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건가? 네? 아, 문재인 추미애가 어둠의 윤사모인 것 같다. 라고 홀링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둠의 배우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윤사모다. 곳곳에 나오는 이름, 우리 추미애라는 이름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진짜 심각해지고 있다. 그것도 본인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도 너무 피곤해요. 왜냐면은 어떤 이런 논란이 생기면 이거는 어떤 변화의 계기로 삼았을 때 이런 논란도 반가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계속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이걸로만 계속 싸움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셨어요? 와, 난 좀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 추미애 장관이 무슨 뭐 품격 있게 질의하세요. 그게 뭐 질문이에요? 와, 뭐 좀 약간 난 내가 불편하더라. 보는 내가. 국무위원이면은 기본적인 품격은 있어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뭐 깽판 치고 분당 치는 거야 우리가 늘 그렇지만은 국무위원은 좀 국가를 대표할 수도 있잖아요. 국무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서일 몇이죠?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경우 3위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 장관급에서는 거의 선임이잖아요. 그렇죠. 외무부 그러니까 장관. 어떤 비상사태 때는 국가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장관급인데 우리 저의 운명을 이분한테 맡기는 건 공포가 이게 이제